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이날 오전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해 경기 북부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10번째로 풍선을 한국 쪽으로 보냈습니다. 합참은 격제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군이 지난 21일 전방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산기 방송을 전면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군은 북한이 8번째 오물풍선을 분양한 지난 18일 오후 6시 대북 확산기 방송을 부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북한은 29일 9번째 오물풍선 도발을 이어갔고 군은 모든 고정식 확성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청산에 북한 쓰레기 풍선이 낙하해서 조치 중이라는 속보를 올렸습니다. 다행히도 오물풍선의 위험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청산에도 떨어졌다는 점에서 안보상의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물풍선에 바이러스와 생화학 물질 등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인명피해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오물풍선이 아니라 2022년 12월 26일 무인기 5대 중에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km 구역 내로 설정된 P-73 비행금지 구역까지 재진입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영공이 다시 뚫린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군은 북한 무인기를 추적하면서 코브라 공격 헬기의 20mm 기관포로 한 차례 100여 발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으로 돌아가는 무인기를 KA-1 공격기로 추격을 하면서 사격할 기회가 있었지만 빈간 피해를 우려해 결국 사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수적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무인기를 공격할 수 있는 비물리적 수단, 즉 소프트킬 방식 무인기 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드론을 잡는 방법은 크게 드론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과 무력화에 중점을 둔 소프트킬로 나뉘어지는데 이번에 도입하는 대드론 통합체계는 소프트킬 방식을 사용합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8월 8일까지 중요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를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7월 6일 방사청에 따르면 총 485억 5천만 원 규모인 이번 입찰은 공군기지와 해군 항만 등 육해공군 주요 시설과 정부기관을 노린 적에 무인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한 드론 방어체계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2023년도 12월 21일 날 방위사업청과 약 300억 규모의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는 우리군 최초로 전력화되는 시설형 드론 방어체계입니다. 드론 작전사령부는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로 2023년 9월에 창설되어 경기도 포천일원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침투해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합동 드론 부대의 조기 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연내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드론은 일선 부대에서 보편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인데 이를 운용하는 사령부가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군은 곧바로 사령부 창설을 추진해 지난해 9월 1일 드론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창설한 드론 작전 사령부가 무인기 전력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생산하라고 지시했던 스텔스 무인기는 전력화가 당장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길 복수의 정보통에 따르면 드론 사령부는 지난해 말 개발을 완료한 소형 스텔스 무인기에 대해서 당장 전력화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무인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600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예하 부대들은 이런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DMZ를 지나 경기도와 서울에 떠다니고 심지어 대통령실이 있는 곳에서도 발견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망이 뚫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론 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전력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물풍선에 폭탄이라도 실려 있거나 인간에게 안 좋은 전염병과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인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은 이에 대해 제대로 환경을 갖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물풍선은 2024년 올해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024년 6월 24일에는 민간군이 협력해 대드론 UAV 무인기 체계를 구축해 북한이 보내는 모든 불상 특정물을 탐지, 식별, 요격, 겨추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공방어 체계를 굳건히 하자는 서울시 안보 포럼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드론의 국내외 위협 동향과 신기술을 분석한 김성우 육군대학 교수는 북한은 구형 무인기 천여종 외에도 다종, 다기능, 다목적 드론 100여 종으로 옥탄, 오물, 화학무기 등 모든 수단을 강공해 대공 방어체계 무력화할 것이라며 DMZ로부터 불과 450km 인접한 서울 및 수도권 특성을 고려해 모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동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안보 포럼에서도 드론과 오물풍선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대공방어 체계를 굳건히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게 자율무기 시스템, 드론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군 구조혁신을 통해 공중지상 주상에서 전력함이 운영되고 있는 드론전에 대응하여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과연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성을 넘어서 약 5천만 되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으로 발생한 오물풍선은 대한민국 시민 전체에게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얻은 것은 오물풍선인가 하는 비판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물풍선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실질적으로 처하고 있는 대응 방법은 대북 확성기 재개라는 점에서 과거의 쌀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아직도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확성기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실상 등을 알린다는 데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시간에는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